전 세계 석유 수송의 심장부, 바로 페르시아만 지금 이곳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두 나라,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아주 중요한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태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페르시아만의 긴장감은 이렇게까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공식적인 발표문이 아니라 이 지역의 판도를 움직이는 핵심 두 나라죠. 러시아와 이란의 외교수장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통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러시아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그의 이란 측 파트너였습니다. 공식적인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지만요. 이게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나라의 전략적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지금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었을까요? 참 재밌는 게요. 공식 발표를 보면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러시아 하면 곰, 이란 하면 사자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지금 나란히 서서 한 곳을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긴장의 원인 제공자,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쟤네 때문이야 하고 남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발판이 되는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인 틀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공동의 인식 아래에서 먼저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게 단순히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들을 안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의 걱정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특히 자신들이 직접 건설을 도왔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핵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건 곧바로 이란에 있는 러시아 기술자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카시피해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끔찍한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걱정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좀 곤란한데 정도의 외교적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레드라인, 즉 이 선 넘어오면 끝이다 라는 금지선을 그냥 대놓고 그어버린 거예요. 절대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냥 경고만 한 건 또 아닙니다. 이어서 일단 싸움부터 멈추고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된 모든 나라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적 해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죠. 은근슬쩍 자신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판을 싹 깔아주니까요. 이번엔 이란이 바로 받아서 나섭니다. 이란은 일단 러시아의 지원에 고맙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보다 훨씬 더 날이 서고 강경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화의 시작은 꽤 부드러웠어요. 이란은 먼저 러시아의 외교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줬죠. 근데 이게 그냥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혼자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바로 날선 경고가 튀어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란은 자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 위협에는 위협으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잠재적인 공격을 그냥 군사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전징 범죄, 그리고 대량 학살 시도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런 공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강력한 비난인 셈입니다.
그럼 전 세계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불안정한 건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이란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책임은 미국과 자신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이란 양쪽의 주장을 쭉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팽팽한 말의 전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통화는요,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의 전략적 행동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동 전선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란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뒤에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둘째, 위험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핵재앙이나 환경오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접 입에 올리면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쪽에게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잘 짜인 외교적 최후 통첩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까지가 한계선이야, 더는 넘어오지 마 라고 통보하는 아주 잘 조율된 압박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이런 공조가 과연 중동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들의 강력한 외교적 연대가 실제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충돌로 가는 위험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지, 전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